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 자체는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질적으로는 뭔가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1조 넘는 매수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와중에 올랐던 섹터가 있었죠.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2차 전지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도 두 자릿수 질주하고 포스코 그룹주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 어떤 분들은 LS 그룹이다, 코스모 그룹이다 말이 많던데 본부장님이 보시는 넥스트는 누가 될까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건 코스모 쪽입니다.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네, 오늘 살짝 조정받긴 했는데요. 사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이쪽이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이쪽 매출이 조금 더 받쳐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과거에 우리가 그 에코프로 랠리 때 포스코가 따라갔고, 네. 그럼 포스코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따라갔었거든요. 그러한 패턴이 지금 만약에 연속되어 간다고 한다면 지금 에코프로가 가고 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일제히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갈 쪽이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좀 코스모 쪽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코스모 같은 경우는 황산 코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자회사가 이제 바로 코스모 신소재인데,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에서 LG화학이랑 이쪽 엔솔 쪽에 납품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납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짝 조정을 받긴 했고, 사실 오늘 LLF도 어떻게 종가는 좀 음봉 마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2차 전지 리튬의 대장격이라고 지금 돌아온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수급들이 만약에 코스모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코스모 그룹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질주하고 있는데 이제 수급이 코스모 그룹주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배터리 빅3 기업들의 실적이 네네. 나오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나올 텐데 이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수급이 쏠려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완화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이제 수급이 들어가기에는 저는 다소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배터리 완성체 부분들은 셀이 담당을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셀에 있어서의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볼 때 셀 다음 양극재 광물 순이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시장 성격만 봐도 양극재 혹은 지금 광물 쪽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물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그래야만이 배터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요 부분들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배터리 셀 대장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전부 다 백업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비해서는 좀 갈 수 있는 상승 턴은 좀 굉장히 좀 약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전기차 시장에 100% 전환을 한다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사용량도 많아질 거고요. 그럼 폐배터리 사업도 유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결고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순환 테마 내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땐 상승폭은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양극재 그리고 광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 다음에 양극재 다음 이제 광물로 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광물을 다음 키워드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질주를 하면서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자재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도 염호를 보유 중이고 금양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원자재 종목 중에 지금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리튬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배터리 핵심 광물 중에 하나가 좀 리튬 쪽이고, 근데 이 리튬을 당연히 이제 뒤쪽에서 확실하게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두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전에는 철강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랑 또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지금 모멘텀이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의 좀 많은 계열사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의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미 자원 개발 쪽에 이미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두 개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서 광물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전부터 포스코가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투자를 엄청나게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두각이 나타나주지 않았다가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 본연의 완전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뒤쪽에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리튬 염호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가치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보단 오히려 저는 하반기 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금 더 독단적으로 상승폭을 좀 받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배터리 원가 구조 대비해서 원가가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리튬 쪽이다 보니까 리튬은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이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리튬도 계속 좀 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리튬 쪽을 좀 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쪽에 대한 업황에 좀 핵심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려 하게 되면은 중국 쪽의 위안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 리튬 확보전을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시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인상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위안화가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원자재 쪽이 업황이 반등이 나와준다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리튬 쪽의 트리거는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주가 하반기에도 또 달려줄 것이라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손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밑단에 광물 쪽에서 뭔가 수혜를 받을 만한 지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어쨌든 리튬 관련주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주 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특히나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왔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수산화 리튬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지금 배터리가 중국에서 만드는 LFP 배터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3원계 배터리가 있습니다. 보통 NCA, NCMA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FP 같은 리튬 이산철인데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에 다 들어가는 그리고 배터리 상황에 따라서 다 들어가는 게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리튬뿐만이 아니라 지금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핵심 광물들 그런 소재들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가 나왔는데 뭐 수산화 리튬 생산량 3배 이상을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뭐 미래나노텍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산화 리튬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랠리가 나왔던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안화가 올라온다.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 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리튬이라던가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제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계보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돈 되는 사업에 그런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강한 시세를 주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한다면 뭐 니켈이라던가 뭐 리튬 이런 쪽이 지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타자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는 포스코 그룹지와 함께 리튬 쪽 미래나노텍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했던 또 다른 섹터, 인프라 관련주죠. 어제부터 2차 전지 외에 다른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쪽이 이런 건설기계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사실 오늘 급등해서 고점이긴 한데 뭔가 가는 종목이 간다는 최근의 흐름을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이라도 매수 접근 유효할까요? 저는 이제 건설기계 쪽은 굉장히 이제 건설 쪽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설기계 쪽이 비교적 단가 부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ASP라든지 P 쪽이 굉장히 좀 유리한데 다만 지금 건설기계 쪽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Q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데이터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 쪽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좀 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건설기계 쪽이 그간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중국 쪽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판매 지역들이 굉장히 넓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은 결국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전부 다 유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북미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지금 급증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이미 좀 형성해주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 사업 자체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교체 수기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봐야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포크레인 쪽에 롤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롤러 같은 거는 교체 수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포크레인 수요가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롤러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롤러 쪽에 지금 최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게 진성 TEC죠. 그러니까 진성 TEC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장기적으로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기계 대비해서 진성 TEC의 상승폭이 워낙 좀 작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PER상으로 저는 진성 TEC는 지금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기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좀 건설 쪽보다는 건설기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성 TEC를 비롯한 건설기계 섹터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사실 워낙 많아서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저도 진성 TEC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캐터필러 관련 파트너 사업 부각이 되면서 이 60% 가까운 게 매출이 이미 캐터필러 쪽과 지금 진성 TEC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뭐 미국 지금 뭐 무역 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탈중국화가 시급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중국을 탈피해서 우리나라와 뭔가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미국과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근데 그동안 뭐 사실 부각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성 TEC 같은 기업들이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들을 봤을 때 지금 담아가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컨센서상 대부분 다 25bp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파월 의장을 통해서 나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투자의 호재를 받아서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것들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